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올림픽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또 많은 매체에서 2028년 LA에서 열리는 올림픽 미국 국가대표는 누가 적합할까?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2028년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의 로스터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자, 경기 장소는 인투이돔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 하면 과거에 엄청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더마드로잔, 테이션 프린스 등등이 태어난 캄튼 못지않은 굉장한 우범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잉그루드에 과거 레이커스의 홈 경기장이 있었어요. 포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테이플스 센터가 1999년 완공되기 전에 레이커스가 홈구장으로 쓰였던 곳이 잉그루드 포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클리퍼스 전용 경기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개장을 하게 되고 2024-25 시즌부터 클리퍼스 홈으로 쓰입니다. 저희 조코피TV도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에 인투이돔을 반드시 갈 거고요. 자, 그래서 2028년 LA 올림픽 농구 경기가 열리게 되는 곳은 인투이돔입니다.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인데 일단 LA 올림픽은 르브론 제임스, 듀란트, 커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자, 물론 듀란트와 커리가 2028년이 되면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나이가 됩니다. 근데 이건 르브론 제임스가 규가 외인 거지 듀란트와 커리가 2028년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르브론 제임스도 많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8년도 혹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럴 계획이 없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이 되면 르브론 제임스는 1984년생으로서 44살이 됩니다. 제 나이가 되고요. 케빈 듀란트는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 나이가 되고 스테픈 커리도 88년생 지금 호돌이 세대이기 때문에 요때 40살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를 시작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대표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올림픽 6연패를 위해서라면 릅두커, 릅커듀를 이을 새로운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3명 중에 단 한 명도 2028년 LA 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로 저는 뱀 아데바요를 생각합니다. 자, 뱀 아데바요는 2028년 올림픽 출전을 할 때 나이가 30살, 1997년생이니까 아직도 팔팔합니다. 자, 파리올림픽 기록은 6경기 16.1분, 6득점, 3.7리바운드, 1.3 어시스트, 필드골 53.3%, 그리고 3점을 33.3%로 집어넣었는데 뱀 아데바요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에서 상대 빅맨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 현대농구가 빅맨들이 외곽에서 수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스위치가 됐을 때, 픽앤롤을 디펜스 할 때, 요럴 때는 뱀 아데바요의 그런 영향력이 여전히 훌륭합니다. 4년 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뱀 아데바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파울로 방케로입니다. 자, 방케로는 현재 올랜도 매직이고요. 2028년 올림픽 출전 나이는 2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2년생입니다. 자, 그리고 파울로 방케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농구 스타일, 그 다음에 파울로 방케로의 원래 포지션은 포워드지만 마치 가드처럼 또 메인 볼 핸들러처럼 뛰잖아요. 현대 농구에 딱 부합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코트 바깥에서 사고를 칠 일도 없고 경기를 임하는 태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방케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2023년 피바 농구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죠. 3경기 18.3분, 7득점, 3.3리바운드, 그리고 필드골 52.4%.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었지만 피바의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파울로 방케로의 나이가 2028년이 되면 최전성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경험까지 쌓이기 때문에 방케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의 케빈 듀란트,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자, 이런 선수들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빈 부커를 저는 다시 한번 꼽겠습니다. 데빈 부커는 2020년 도쿄올림픽, 24년 파리올림픽, 그리고 28년 LA 올림픽도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96년생이니까 2028년이 되면 31살입니다. 최전성기예요. 그리고 파리올림픽 기록은 6경기 22분, 11.7득점, 2.7리바운드, 3.3 어시스트, 필드골과 3점이 무려 56%가 넘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도 데빈 부커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또 칭찬했었고, 또 데빈 부커가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3&D였잖아요. 그런데 그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3점이 56.5%였고 수비는 그야말로 락다운 디펜더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커의 국제무대 활약상, 국제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4년 뒤에 미국 대표팀이 뿌리칠 수 없겠죠. 저는 부커는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선수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31살이 됩니다. 96년생이니까 역시나 한창인 나이고요. 2023년 피바 월드컵에 참가를 했습니다. 활약이 괜찮았죠. 3경기 20.7분, 11득점, 3.3 어시스트, 필드골이 무려 68.4%였습니다. 엄청난 그런 효율을 자랑했는데, 이 제일런 브런슨은 NBA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단신 가드 중에 하나죠. 또 제일런 브런슨은 그렇게 뭐 무대나 그 다음에 환경을 잘 타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드레인지 게임이 좋죠. 나보다 뭐 힘이 떨어지는 선수를 상대로 백다운 공격도 가능하죠. 피바는 5초 룰이 없어요. 내가 백다운 공격하면서 7초, 8초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런 브런슨처럼 림을 등지고 공격을 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런 브런슨을 저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수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도 이렇게 되면 데빈 부커와 더불어서 총 3번의 올림픽 진출을 하게 되는데 데이비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따자마자 나는 2028년도 LA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데이비스가 참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물론 35살, 35살이 되긴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때까지도 LA 레이커스와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이커스를 떠나지 않는 한 본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트레이닝 캠프야 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긴 하겠지만 또 LA에서 베가스까지는 뭐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파리 올림픽 기록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6경기 16.6분, 8.3득점, 6.7 리바운드, 뭐 리바운드 최상급이었고요. 1.2 스틸, 1.5 블락. 국제 무대에서도 빅맨이 1개 이상의 스틸과 블락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보배예요. 그리고 필드골이 62.5%, 3점은 많지 않았지만 50%를 기록했습니다. 이때에도 뭐 데이비스가 충분히 기량을 저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레이커스 소속으로 LA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비스의 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비스를 뽑아봤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앤서니죠. 에드워즈입니다. 항상 또 저렇게 익살스러운 표정, 항상 자신감 넘치는 언행으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2028년이 돼봤자 26살이에요. 2001년생 파울로 방케로보다 딱 한 살이 많고요. 파리 올림픽 기록은 환상적이었습니다. 6경기 16.3분 뛰면서 12.8득점, 그리고 스틸도 1.3개, 필드골 58, 3점이 무려 48%. 또 에드워즈가 그 당시가 되면은 뭐 완벽한 베테랑이 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큰 경기 경험도 플레이오프에서 쌓고 있고 2028년이 되면 저는 확고한 주전 슈팅 가드로 굳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피바에서 잘 통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일단 3점이 좋습니다. 외곽슛 능력이 좋고 운동 능력을 또 제때 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죠. 뭐 진짜 형광등에 뭐 부딪히는 나방처럼 때로는 꼬라박고 또 때로는 너무 신나서 턴오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장점이 메우고도 남습니다. 에드워즈는 당연히 뽑혀야겠죠. 자, 그리고 저는 빅맨진의 에반 모블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블리도 그 당시가 되면 27살에 불과하죠. 27살에 불과하고 또 요즘에 미국 출신의 빅맨이 기근 상태인데 모블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뭐 케빈 가넷 같은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은 2020년 버전의 뭐 뱀 아데바요, 2024년 버전의 뭐 앤서니 데이비스, 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모블리의 득점력은 떨어지죠. 자, 하지만 피바 무대에서 빅맨은 사실 득점력보다는 수비력, 팀 디펜스 능력, 스크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피바 국제 무대에서 득점을 때려박는 유형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모블리는 충분히 또 수비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때가 뭐 최전성기일 나이기 때문에 모블리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 자체가 뭐 살짝 더딘 감은 있지만 뭐 수비력이나 빅맨의 기본은 잘하기 때문에 저는 모블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자, 할리버튼은 2028년이 되면 28살, 여전히 20대밖에 되질 않고요. 자, 파리 올림픽 기록은 3경기 8.8분, 2.7득점, 0.7 어시스트에 그쳤지만 이게 뭐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많이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부상이 있었고 또 MRI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할리버튼이 올림픽은 이런 곳이구나. 올림픽에서 릅커듀, 릅주커 같은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피바에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되는구나. 피바에서는 경기 전후에 언론들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응대하고 또 내가 인터뷰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기량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2년 연속 평균 20득점에 10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할리버튼은 4년 뒤에 당연히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빅맨 포지션. 저는 챗 홈그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홈그렌은 2002년생이에요. 파울로 반케로와 동갑이고 4년 뒤라고 해봤자 26살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U19 농구 월드컵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7경기 21.3분 뛰면서 11.9득점, 6.1리바운드, 3.3 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었고 뭐 그 당시에 또 웬반야마 같은 선수들과 또 맞붙기도 했었죠. 0.4 스틸, 2.7블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인 무대가 아니라 19세 이하였기 때문에 뭐 이 기록은 그냥 참고용이긴 한데 홈그렌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농구하는 선수죠. 그 다음에 3점을 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로 수비도 되죠. 자, 물론 몸싸움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2028년 정도면 홈그렌의 몸에도 근육이 붙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련한 수비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빛을 발하겠죠. 홈그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데빈 부커, 뱀 아데바요와 더불어서 저는 3년 연속 미국 대표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28년이 돼도 테이텀의 나이는 30살에 불과합니다. 자, 파리올림픽 기록은 4경기 출전, 2경기는 나오지 못했죠. 2경기 모두 다 세르비아 전이었고요. 17.7분 뛰면서 5.3득점, 5.3리바운드, 1.5어시스트, 필드골은 38.1%,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평균 득점이 15점이 넘었고 케빈 듀란트와 원투펀치로 뛴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뒤에도 테이텀이 충분한 기량을 발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이텀도 당연히 저는 승선해야 되고 뽑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는 바로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자, 제일런 브라운도 뭐 나이가 젊죠. 제일런 브라운도 1996년생이니까 뭐 32살 정도에 불과하고요. 자, 그리고 2024년에 뽑히지 않은 그런 약간의 뭐 미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랜트 힐이 따로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제일런 브라운의 선발 혹은 뭐 미선발 여부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이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일런 브라운이 2019년 농구 월드컵에 참가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 MVP, 파이널 MVP도 받았고 또 제일런 브라운 같은 유형의 선수가 운동 능력에 기반하는 농구를 하지만 또 반대로 놓고 보자면 그렇게 운동 능력에만 의존하고 무식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영리해졌죠. 왼쪽 돌파도 잘하고 피켓롤도 좋아하고 그다음 피켓롤도 잘 소화하고 수비도 제일런 브라운이 락다운 디펜더 유형은 아니지만 이 제일런 브라운이 수비할 때는 상대 4번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죠. 수비에서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런 브라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선수는 타이리스 맥스입니다. 자, 맥스는 2028년에 27살이 되는데 필라델피아 세븐틱서스에 이제 2옵션, 폴 조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맥시가 2옵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리스 맥시가 저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선수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로 이 선수의 최대 약점이 외곽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엄청나게 훌륭한 3점 슈터로 거듭났죠. 그리고 타이리스 맥시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돌파, 또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도 훌륭하고 수비력으로 워낙 주가가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타이리스 맥시가 루키 때에 비해서 상체 근육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이 말인즉슨 유럽 선수들과 부딪혔을 때 혹은 자기보다 큰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시아의 또 자기보다 작은 이런 일본 같은 나라들과 맞붙었을 때도 수비 구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 작은 선수도 막을 수 있고 나보다 큰 선수도 볼핸들러, 가드에 한해서 잘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맥시가 충분히 피바 무대에서는 공수겸장 투웨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정말 별 중에 별들이 다 모였을 때 에고가 엄청나게 센 선수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이슨 테이텀이 에고가 셌다? 아마도 분위기 박살났을 겁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처럼 정말 가족으로부터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라서 정말 훌륭한 인품과 성격을 지닌 선수가 아니라 정말 모난 곳이 있었다면 할리버튼이 그렇게 본인이 재미있는 인터뷰도 하고 내가 조별과제 했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A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로스터 끝자리에서 혹은 내가 DNP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팬과 미디어에게 팀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맥시는 당연히 실력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테지만 타이리스 맥시 같은 유형의 그런 아주 둥글둥글한 성격, 그 다음에 또 코트에서는 악바리이고 전사이지만 코트 바깥에서 미디어를 대하거나
그 다음에 또 팀 분위기를 어느 정도 흔들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리스 맥시도 아주 매력적인 자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뽑은 선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지션별로. 여러분께서는 저의 선택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랜트 힐이라면 어떻게 12명을 구성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늘 부탁드리고요. 15만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